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사고, 정부는 민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있습니다. 쿠팡 측은 중국 국적의 A씨가 지난 6월부터 A씨는 현재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A씨를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쿠팡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28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버 로그 기록과 범인이 사용한 IP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쿠팡 고객센터로 접수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전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메일을 보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내부 직원에 의한 보안 사고 외에도 외부 해킹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쿠팡이 평소 인증 토큰과 서명기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은 오늘 자료를 내고 쿠팡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됐다며 담당 직원이 퇴사 후 이를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발행되는 토큰의 인증키인 서명키 유효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고 회전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 총재는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 총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적도 없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모든 불법 자금 집행 로비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이어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신문도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지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용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기현 재판부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내란 수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1년 전 내란 당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하는 등 부정청약으로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엔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남매는 부모와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 창고 건물 2개 동에 각각 위장 전입한 후 경기도 고양에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남성은 부인을 장인 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장인 장모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장 이혼 사례 5건, 자격 매매 사례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오류나 청약 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 390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서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 광주가 12도, 대구가 13도로 온화했던 어제보다 7,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한파가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경남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사는 오후 늦게는 물러나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8도, 대전이 11도, 부산이 1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서해안 지역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년층 환절기 폐렴 예방법.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아주세요. 독감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년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아주세요. 일반 감기는 2주 이상 지속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감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폐렴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오랫동안 외출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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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바다 저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고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오해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기에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Yeah.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나일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만 내 마음을 왜 몰라. 한 잔 네,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과 정성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온도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원의 온기 하나, 10,000원의 위로 하나, 이렇게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큰 희망이 됩니다. 벌써 20회가 넘게 이어져 온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특별 생방송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출범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태원.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 시작을 바비킴 씨의 노래 고래의 꿈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용기가 생기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요, 그 광활한 바다를 막 고래가 헤엄쳐가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이 뜨거워진 마음이 이곳 광화문 광장까지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먼저 그 희망의 여정에 함께해 주실 소중한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4대 금융그룹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입니다. 진옥동 신앙금융그룹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서울 사랑의 열매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백은별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첫 시작부터 함께 해온 분이시죠. 배우 최신아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서는 김병준 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록 서울지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황인식 사무총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모두 추운 날씨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100도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그 나눔의 온도를 가늠해보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와, 예. 자,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네. 내년 1월 31일까지 100도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사랑의 온도탑. 자, 과연 다시 한번 기록을 당연히 깨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또 다이내믹합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큰 기적을 이뤄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ARS 060-700-12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3,000원의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시는 이 사랑의 열매 보이시나요? 이 항상 그 사랑의 온도탑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이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열매가 나눠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나와 네. 가족 그리고 이웃을 예, 의미하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나와 가족 이웃을 의미하고요. 이어진 그 초록색 줄기는 이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매가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붉은색 보기만 해도 뜨겁잖아요.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붉은색이 3개, 그리고 줄기까지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랑의 온도탑 빨간색이 처음부터 빨간색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투명색인데 이게 예. 여러분들의 사랑과 온기가 더해질수록 빨간색이 더해져서 그야말로 붉은 사랑의 그라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이요. 네. 이 희망의 그라데이션을 이제 한 겹 한 겹 채워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김병준 회장님이십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회장 김병준입니다. 제가 기획한 건 아닙니다만 마치 집에서 나온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또 최신아 홍보대사님, KB금융그룹의 양종희 회장님,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님,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님, 또 우리금융그룹의 임종용 회장님, 그리고 정말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백은별 아너소사이어티 우리 회원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여러 차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최악의 산불을 겪었고 또 기록적인 호우도 겪었고 침수 피해 등으로 많은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기업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기후변화와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롭게 어떤 사회 문제들,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이 국민들 성원을 모아서 그런 것이 하나도 어떻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문제를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생활 안정, 역량 강화, 위기 대응이라는 3대 배분 아젠다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바로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데 큰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행복을 더하는 기부, 또 기부로 바꾸는 내일입니다. 우리 이웃의 내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으로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고 또 더 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998년부터 이 사랑의 열매가 시작이 돼서요. 이제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됐죠. 엄청나네요. 예. 네. 이제는 사랑의 온도탑이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나눔의 문화, 상징적인 의미가 됐습니다. 네, 예. 27년이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추석을 맞아 경남 취약계층에 총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랑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세상 어딘가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그 불빛들이 모여 겨울을 여는 등불이 됩니다. 그 따뜻함은 외롭고 지친 하루에 온기를 더하고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바람은 차가워져도 눈금은 오르는 온도계.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1999년 12월 사랑의 온도탑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희망 2000 이웃돕기 캠페인.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은 2007년 12월 지금의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겨울 변함없이 켜졌습니다. 외환위기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피어난 희망의 온정. 경제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온도탑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매해 더 큰 희망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나눔 체온을 지켜왔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초 생계 지원, 교육 자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총 7,896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시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 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리고 복지단체를 잇는 사랑의 열매. 세 가지 나눔 배분 목표를 향해 더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중독, 기후재난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62일 동안 이어질 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온정은 추운 겨울 든든한 희망의 울타리가 됩니다. 행복을 더하는 나눔의 온도, 내일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지난 27년간 아주 힘차게 달려온 그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온도탑의 활약상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이 나눔이 주는